정유라 씨 도피 도운 거 맞습니까? 위험해. 자, 조심. 최종은 누가 주전해줬나요? 조심해서 뒤에 문. 국내 어디 거주하실 예정이십니까? 자, 조심. 뒤에요. 조심.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부모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황급히 나오는 모습인데 사실 동행자가 있었는데 같이 나올 수가 없었나 봐요, 어제 공항에서. 예, 지금 마필 관리사하고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는데 예. 마필 관리사와 보모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아마도 취재진이 있다라는 정보를 먼저 이제 그 입수를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동을 하자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금 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다 보니까 그 입국 심사장에서 이제 입국장을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 뭐 A부터 F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심사장을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 조금 기다리면서 뭔가 심사장을 이쪽으로 나올까라고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결국에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했었는데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취재진들이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취재진이 이제 보모를 만나서 질문했던 것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제 그 독일에서 정유라 씨가 해외에서 도피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 뭐 보모도 그렇고 마필 관리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도 그렇고 생활비를 다 지원을 받았을 텐데 예. 이 생활비와 관련해서 누구한테 지원을 받았느냐라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라 씨의 어떤 도피 행각과 관련해서 사실상 외국의 어떤 협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장기간 뭐 바깥에 있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력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뭐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모가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예. 바로 이제 정유라 씨한테로 가는 지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경재 변호사가 시간을 언론에 저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지금 또 듭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유라 씨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더 많은 사실을 좀 알고 있을까요? 일단 저 보모에 비해서 마필관리사라고 불리는 이분은 예. 2014년부터 정유라 씨 옆에서 도와왔고 솔직히 이 말을 관리하다 보면은 단순히 말만 지금 마필관리사라는 분이 승마 그 선수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유라 씨의 과거 남편도 바로 형이라고 따를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단순히 말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되는 이 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물론 이제 보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바로 마필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 보모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사 안 받은 상황이거든요.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옆에서 도움을 줄 때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은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산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최준실 추징법과 꼭 통과시키겠다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언한 상황에서 급여를 받았을 테고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돈들을 충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독일과 덴마크 현지에서 그 마필 관리사 이 씨가 2014년부터 정유라 씨를 이제 보살피기 시작했는데 단순한 마필 관리사가 아니라 사실상 그 보디가드 역할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현지에서 본인 외에 또 다른 이하무개 씨를 불러서 그렇게 둘이서 주로 가까이서 정유라 씨를 이 보디가드도 하고 마필 관리도 해주고 이런 전반적인 정유라 씨의 동선을 같이 계속 움직이면서 했기 때문에 예. 이 정유라 씨의 움직임이라든지 누구를 만났고 또 그 과정에서 돈은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나온 걸로 봐서는 본인 월급이 거의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500만 받은 원. 걸로 굉장히 예.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도 증언이 본인은 뭐 한 350만 원 받기로 했다가 그나마도 안 준다고 해서 이제 그랬죠. 최순실 씨와 멀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노 전 부장도 증언하기를 그 마필 관리사 이 씨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특히 돈의 흐름이라든지 예.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했던 거 그리고 그 당시 말에 이 말과 관련된 이 삼성과 정유라 씨 사이에 오갔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보성이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그거는 마필 관리사 이 씨는 지금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어떤 뇌물죄 관련 부분에
핵심 인물이에요. 음. 이분은 다 알고 있어요. 음. 정유라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분은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예. 또 정유라가 타는 말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말의 행방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아, 그렇겠네요. 없죠. 당연히 예. 말 전문가예요. 그냥 말만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유라가 독일에서 말 세탁을 한 적 있잖아요. 예. 비타나보이 아시죠? 예.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 그 말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어떻게 세탁됐죠? 아마 제대로 알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삼성과 최순실 일가에서 핵심 고리를 예. 비교적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당사자가 바로 마필 관리사 이 씨거든요. 예. 아마 참고인 신분으로 앞으로 하더라도 한번 조사해서 뭔가 탄서가 잡히면은 피의자 조사를 해서도 관련된 진실을 밝혀야 할 예. 핵심 인물이죠.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건데 정유라 씨도 들어온 이유가 다 준비를 해놓고 들어왔고 최순실 씨 측에도 무언가에서도 무언가 알고 있다 생각하면은 이 사람도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뭐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단순한 마필 관리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컨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돼서 그냥 돌아오는 게 맞는데 떠나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사건이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계속 정유라 씨 옆에 있으면서 정유라 씨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옆에 있으면서 협력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조력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간접적으로 뭐 단순하게 몇 개월 근무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2014년도부터 최순실 씨를 위해서 예. 그리고 정유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말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일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예.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예. 변호인들이 혹시나 이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변호인들이 물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검찰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자제해달라는 어떤 그런 당부에 아마 예. 변호사 조력을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승일 씨도 그렇게 많은 폭로와 결정적인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실제 최순실 씨 옆에 있었던 시간을 보게 되면 한 3개월 짧죠? 정도 가량입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옆에서 지시받았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메모해서 예, 지금 예, 증언을 예.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필 관리사가 그 노승일 부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뭐 예. 2배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태 이후까지 지금 정유라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 예. 어떻게 보면 정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자정 0시죠. 장시호 씨가 처음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글쎄요, 장시호 씨도 혐의가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데 어쨌거나 석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하겠다. 사실 이게 큰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지금 구속됐던 사람이 예. 석방된 경우인데 구속 기간이 1심 재판까지는 6개월로 정해져 6개월이요. 있죠. 그런데 예. 이미 6개월이 돼가지고 저 요건에 됐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예, 뭐 예. 차은택 씨라든지 이런 분도 오늘 또 김종 전 차관도 그렇고 이분들은 다른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위정죄라든지 이렇게 예. 해가지고 다른 구속 영장을 더 씌워가지고 석방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장시호 씨는 기간이 돼서 풀어줬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동안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재판에도 협조적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만히 됐지 않나 보입니다. 김종전 차관 같은 경우에 보석을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예, 보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무조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주 우려나 이런 부분을 김종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인데 예. 이 엄격하게 판단을 한 이유는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 굉장히 솔직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위증한 사실을 이미 본인이 인정을 했고 예. 그 외에도 본인과 어떤 최순실 씨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직권남용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 처음부터 부인을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폈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으로서는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 예. 부인을 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도주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장시호 씨 혐의도 후원금을 강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형이 만약에 내려지게 된다면은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직권 남용 혐의가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돈을 횡령했다라는 이 부분인데 동계 스포츠 이제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본인이 이것을 주도하지 않았다. 결국에 이것을 주도한 것은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횡령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것을 다 인정하고 횡령과 관련된 이 범죄 수익금을 다 법원에 공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만큼은 전부 다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시호 씨가 받고 있는 그 범죄 혐의 자체가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횡령된 그 금액 자체가 또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장시호 씨가 뭐 특검에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뉴스 시작할 때 문영표 전 장관도 2년 6개월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엄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적인 분노를 촉발시켰고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만들었던 주범들 아닙니까? 예. 가벼울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법원이라든지 검찰에서 이것을 과거 같은 그런 작전을 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또 실제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번 봐보세요. 대통령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농단해왔습니까? 네. 김종 전 차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정언할 때 거짓말을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국회의 그 음력을 하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예. 보수기 기각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법원도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유라 씨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고 장시호 씨도 나왔고 사촌지간입니다. 둘이. 안민석 의원이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게 있네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시호는 제가 알기로 정유라의 멘토입니다. 정유라 장시호는 17살 차이거든요. 장시호가 79년생이고 정유라가 96년생이니까는요. 17살 차이라 그러면 이종 사촌이라도 엄마 같은 언니인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유라가 승마를 하게 된 것도 장시호 언니인 장시호를 보면서 승마를 했고 같이 승마 특기생으로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유라가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국민 거짓말장이에요. 국정농단 사태 그 세력의 핵심은 돈이거든요. 예. 이 돈이 지금 특검조차도 손대지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못 찾았죠, 이 돈의 사실상. 실체를 돈의 규모와 이 돈의 존재를 장시호와 정유라 두 사람의 입에서 사실만 넣으면은 저는 얼추 저는 다 재산을 받아낼 수 있을 거 밝힐 수 있을 그래요? 거거든요. 정유라는 불효자가 돼야 돼요.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앞으로 아주 챙창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엄마 말 안 들어야 돼요. 방금 들어온 속보 내용은 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밝혔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유라 씨하고 장시호 씨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랑은 다르죠. 일단 뭐 두 사람 관계는 친밀하죠. 예. 아까도 안민석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유라가 승마를 하게 된 것도 장시호의 권유를 통해서 이제 승마를 하게 됐고 예. 또 장시호 씨가 지금 2살 배기 아이를 낳은 곳도 제주도에서 낳았지 않습니까? 그 장소 자체가 장시호 씨의 제주도 그렇죠. 빌라에서 낳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뭐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 자체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죠. 아까 이제 뭐 안민석 의원 얘기대로 장시호 씨가 예를 들면 정유라 씨한테 엄마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도 예를 들면 진실을 얘기해라. 뭐 이렇게 이제 장시호 씨로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해라.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그런 태도, 그런 진술 태도를 과연 장시호 씨의 또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바꿀 것인가. 그 부분은 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또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둘의 관계, 김덕수 변호사, 이 둘 간에 법적으로 좀 연관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는 법적으로는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 장시호 씨에게 선뜻 연락할 수 있을까? 또 역으로 장시호 씨가 또 정유라 씨한테 연락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그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입국장에서 정유라 씨가 엄마와 관련된 기사를 좀 검색해서 봤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뭐 안에서 이제 유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라고 정유라 씨가 답변은 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장시호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마도 다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했고 단순하게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해서는 누가 주도를 했느냐 아예 최순실 씨가 다 했다라고 유죄와 관련된 입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어떤 진술을 한 사람이 바로 장시호 씨이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간의 어떤 친밀하게 멘토의 역할로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선뜻 연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 덴마크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촌 언니가 반대편으로 돌아섰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그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유라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여기서 변호사 쪽에서 가서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안민석 의원이 했던 얘기가 좀 상당히 주목이 돼요. 빨리 장시호가 정유라한테 가야 됩니다. 왜? 장시호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근데 정유라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려서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을 때 정유라가 지금처럼 다 모른다. 다 엄마가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오다 보면은 그 뒤에는 정유라의 발언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유라가 어떻게 될까요? 뇌물죄 구멍이 돼버려요. 삼성돈과 관련 직접 자신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유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엄마를 모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협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최소화시키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잘못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유라와 그 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는 결론 냈어요. 나는 아는 거 없다. 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다 모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모른다. 뭐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유라가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엄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시호가 석방되면 빨리 정유라를 만나봐야 된다라고 하는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를 정유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뭔가가 또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참 이 둘 간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국장님 또 이런 소식이 있네요. 이게 이제 워낙 좀 드라마틱한 사건이어가지고 뭐 드라마다 영화다. 근데 영화는 실질적으로 좀 뭐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나 봐요.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그 책을 또 썼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농단 사태의 영화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본인 역할은 이제 배우 한석규 씨가 하는 걸로 거의 좁혀졌고 최순실 씨 역할은 배우 라미란 씨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그런 단계인데 장시호 씨 역을 누가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은 본인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마 훗날의 역사에서 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이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역사상의 과거 신라시대 조선시대 많은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 시대가 기록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짐작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런 영화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만든다면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재밌는 그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 주제가 또 바뀔 수 있죠. 근데 저 영화가 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영화보다 더 그랬죠. 자극적이고 더 흥미진진했으니까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그렇죠. 이 줄거리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얼마나 할지는 조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